전통 무술은 쿠도는 MMA입니다. 일본의 전통 무술입니까? 쿠도는 숙장님이 말하기를 21세기에 태어난 차기, 종합, 격투, 무도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현대죠. 현대 무술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한 게 전통과 현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전통 무술이었으면 저는 쿠도 안 했어요. 아무리 이제 멋있어도. 멋있으면 했을 것 같긴 한데 전통과 현대 무술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는, 전통 무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기술,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좀 아킬레스를 건드리는 말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 생각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자들한테는 이런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통 무술은 보여준 게 없어요. 약합니다. 약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약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강할지 몰라도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황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 쓸모가 없다는 말이 완전히 무쓸모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고 굉장히 뛰어난 어떤 물건이죠.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엔진이라는 게 없을 때 전기기관이 발견됐겠죠. 발명됐을 때 굉장히 뛰어났죠. 엄청났죠. 막 그게 발명되면서 막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깊게 들어가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전기기관이 나오고 기술이 흘러 지금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아니면 핵으로 막 움직이는 핵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전기기관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발전된 어떤 것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핸드폰에서 3G에서 LTE로 넘어갔으면 LTE를 쓰지 3G를 쓰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 기술이 다시 이렇게 됐으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시대에는 어떤 전쟁 중에는 어떤 무술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농민들한테 창한자로 주고 찔러서 멀리서 찔러 죽이라고 제일 간단한 무기를 이제 쓰고 했는데, 검술 같은 것도 실제 전쟁에서 일본도 뽑아들고 이렇게 안 싸웠겠죠. 당연히 전쟁터에서는 길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좋습니다. 근데 평화가 정착되고 쉽게 말해서 여유가 생기니까 무술이라는 게 어떤 기법들이 개발되고 연구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그런 운동이라든지 먹고 사는 것 이외의 것들이 발전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옛날 사람보다 지금 사람이 훨씬 세죠. 예전에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지금 밥만 먹고 약까지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 무술에서 현대 보면 역사가 이제 뭐 1000년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과거의 1000년보다 지금 10년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대 전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웃기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복싱은 100년 뒤에는 전통 무술이 또 됩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현대와 전통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 그 부분이에요.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즉 과거에 대한 어떤 전통의 보존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가라데로 치면 카타 같은 걸 하고 있죠. 근데 쿠도는 현대 무술이라는 게 그런 걸 안 해요. 과거에 어떤 있었던 것들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숙장님은 본인이 만든 기술이 사라지는 것도 신경을 안 써요.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현대와 전통을 저는 나누는 거. 그래서 쿠도는 완벽한 현대 무술이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주짓수도 뭐 들어보니까 클래식, 올드 스쿨, 그리고 뭐 현대 스포츠 격투기가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기술들로 되는데, 쿠도도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쿠도는 변혁기를 맡고 있어요. 그전에는 가라데를 하던 숙장님이 복싱도 배우고, 원래 유도가 하셨으니까 유도도 배우고, 유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았겠죠. 이것저것을 이제 배우면서 조금씩 만들어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운동이 섞여 들어왔죠. 섞여 들어왔는데 쿠도가 이제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가니까 81년도에 창시됐거든. 어릴 때 쿠도만을 8살, 9살 때 쿠도만을 해서 20살이 돼서 성인부에 데뷔하는 말 그대로 쿠도 보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6, 7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나오면 무조건 챔피언이 됩니다. 오리지널 쿠도 스타일을 몸에 장착하고 격투기와도 비슷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주짓수 스타일, 뭐 무에타이 스타일, 가라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파이팅 스타일이.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쿠도가 추구하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그런 애들이 20살 때 거의 뭐
성인 챔피언들 다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구도의 이제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전승 발전되면서 좀 더 구도 스타일이 더 견고해지고 더 뛰어난 모습이 돼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구도는 현대격투기고, 구도가 실전의 길거리에서 싸우는 상황을 전제로 한 스포츠 격투기입니다. 즉 경기화 시키려고 해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숙장님이 원래 프로화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검은 돈하고 엮이게 되고, 또 흥행을 위해서 약간 원치 않는 것들도 하시다 보니까 차라리 순수하게 이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추어로 이제 완전하게 방향을 잡고 프로 시합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K1보다 더 빨리 프로화 시켰던, K1을 만든 정도회관보다 더 빨리 프로화 시켰던 단체였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그런 쪽에 앞서갔습니다. UFC가 93년도에 1회 대회를 했는데, 구도는 이미 80년대에 종합격투기 시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갔죠. 그리고 이제 가라데를 프로화 시키는, 그때는 대도수 가라데요. 2001년도부터 구도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왜냐, 가라데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가라데냐고 계속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가라데 아니면 가라데 아니지 뭐. 그럼 쿠도지. 쿠도다. 이름을 만든 겁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프로화를 시키면서 무에타이 챔피언들이랑 링에서 무에타이 룰로 시합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 불러가지고 종합격투기 시합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제 쿠도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스포츠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쿠도는 국제 월드 도핑 와다라고 하죠. 월드 도핑 협회에 가맹된 정식 스포츠 단체입니다. 그리고 월드 게임스라고 서구권에서 하는, 일본은 참가를 하는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 게임스 시범 종목으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무도의 철학 자체가 실전이기 때문에 룰에서 그걸 방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된다고 해서 크게 변질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근데 이제 안전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격투기이며 스포츠고, 생활 속에 어떤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무도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MMA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도 뭐 댓글 봤는데, 쿠도는 MMA입니다. 믹스 마샬아츠죠. 여러분들이 말하잖아. 가라데랑 유도랑 되는 게 쿠도다. 맞아요. 믹스했죠. MMA가 별게 아니에요. MMA는 무술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없죠. 무술이 어떤 유파를 이루려면 공통된 기본기라든지 아니면 공통된 철학, 공통된 어떤 게 있어야 되죠. 근데 MMA는 각 도장마다 다 달라요. 복싱 선수가 만든 MMA 체육관, 주짓수 도장 만든 MMA 체육관, 그런 게 있으니까 MMA는 저는 하나의 무술의 이름이 아니라 경기 방식, 운영 방식의 어떤 이름이지 무술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틀이 없잖아. 대도수는 엄연히 기본기가 있고, 정해진 기본기와 정해진 뭐 여러 가지 틀들을 전 세계가 오늘 동시에 하고 있고, 정해진 규칙을 통해서 승급, 승단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MMA는 다 다르죠. 체육관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무술이라기보다 하나의 틀이죠. 그냥 틀, 경기 방식 같은. 쿠도는 MMA입니다. MMA랑 자꾸 비교하는데, 쿠도가 MMA인데 뭘 비교합니까? MMA의 하나의 방식이죠. 그냥 방식 속에 있는 방식이죠. 옷을 입고 하는 MMA입니다. MMA도 어떤 데는 사커킥이 허용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엘보가 허용되고 하죠. 쿠도는 그냥 옷을 입고 헤드기어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는 30초만 제한되고 룰입니다. 대신에 낭심착이 되죠. 박치기 되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MMA 하나의 틀입니다. MMA 시합이라고 다 똑같지 않죠. 시합마다 다 다릅니다. 브라질에 있는 발리투들은 글러브 끼면 반칙이, 그걸 맨주먹으로 하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신발을 신고 해도 되고, 어떤 데는 신발 신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다른 무술입니까? 걔네들 다 MMA하고 다릅니까? 아니죠. 다 MMA죠. 또 다 MMA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MMA의 기본 틀은 굉장히 발전된 격투기,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기술의 개방감, 이런 것들인데, 구도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숙장님은 본인이 만든 기술조차도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 그런 거 별로 안 얽매입니다. 좋은 기술이 좋은 거지. 그래서 쿠도 같은 경우에 가라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가라데랑 기본기 자체가 이제 들려요. 가라데는 어깨가 주먹 칠 때 나가지 않는 유파가 더 많아요. 근데 쿠도는 집어넣잖아. 기본적으로 몸쓰임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건배 이런 것들, 뭐 바이킹이 나왔다는데 우리가 바이킹 생각하면서 건배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스하고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가라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좋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놔두는 거죠. 그래서 뭐 정굴서기, 후굴서기, 가라데 카타, 정굴서기는 있네. 정굴서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해요. 가라데 방어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카타도 안 합니다. 형이라고 그러죠. 태극 일장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오로지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게 쳐내야지 수련할 게 이제 정리가 되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쿠도는 하여튼 그래요. MMA입니다. MMA 선수 중에 쿠도로 오면은 좀 잘할 것 같다 이런 선수 있나요? 사실상 다 잘하겠죠. 왜냐하면 쿠도는 무도고 쿠도가 좋은 이유는 열심히 하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룰에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쿠도는 작은 무대고 MMA의 호수 같은 존재고 프로 무대는 바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쿠도 선수들이 이제 MMA로 가죠. 근데 일본이니까 예전에 UFC까지 진출했던 선수가 있어요. 유도 선수 출신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선수가 UFC에서 뭐 경기를 잘 안 돼서 퇴출되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대도숙 시합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나카무라예요. 나카무라 카즈히로. 그렇게 뭐 MMA 때 성적이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일본 안에서는 꽤 이름을 날렸고 UFC까지 계약을 했던 걸로 알아요. 성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UFC는 일본 선수들이 상당히 성적이 안 좋던데 하여튼 그 선수가 쿠도 시합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는 거의 쿠도로 치면 헤비급인데 이번에 230 시합에서 3등 했던 나카무라 2등 했죠. 준우승 4년 전 세계대회 때는 세계 챔피언이고 그 선수랑 전일본대회에서 대전했던 적이 있어요. 졌습니다. 경량급 선수한테 쿠도 할 때 졌어요. 그러니까 룰이 엄연히 다르니까 단순 강함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요. 길거리에서 싸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저는 무술이 다 그렇다고 다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다릅니다. 분명히. 왜 똑같아요? 다릅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건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한 사람이 이깁니까? 강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 빨리 강해질 수 있는 무술과 천천히 강해지는 무술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한테 맞는 무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선택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싸우기 싫다고 모든 무술은 다 평등하다 말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쿠도가 뛰어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손기술이 진짜 좋은 사람은 복싱을 하는 게 제일 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골반을 가지고 있고 가벼운 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발차기를 가지고 있으면 태권도를 하는 게 제일 강할 수도 있고 저는 쿠도를 하는 게 가장 제한테 맞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수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르니까 MMA 선수가 왔는데 경량급 선수는 졌어요. 그때 그런 결과물이 있고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도에서 일본 격투기로 종합 격투기로 진출을 한 선수들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숙장님 제자부터 들어가면 일본 종합격투기계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는 가토 이사키라는 선수가 거의 아르바이트하는 기분으로 일본의 이제 DB라든지 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K1에도 뛰고 있고 스트라이크 포스인가 그 단체에 이제 선수를 뛰고 있는데 쿠도도 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히트라는 일본에 조금 작은 그 있는데 UFC는 이제 큰 무대고 거기에 나가서 상대 선수를 빨리빨리 이겨가지고 처음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나갔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하니까 종합으로 이제 계속해서 히트를 3전인가 4전 만에 챔피언을 돼서 미국의 이제 UFC 다음으로 큰 단체죠. 거기 뭐고 전 잘 몰라요. 벨라토르. 거기 이제 계약돼서 벨라토르에서 시합을 뛰었고 얼마 전에는 K1에서 킥복서랑 K1 룰로 시합을 뛰어서 또 이긴 전적이 있어요. 팩트는 뭐 그 정도? 제가 사실은 잘 안 봐요. 종합격투기. 네. 제가 하는 거 좋아하지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웃긴 겁니다. 제가 업어치기를 유도 선수보다 못하겠죠. 당연히 못합니다. 유도로 이길 자신도 없어요. 근데 쿠도에서 유도 선수가 업어치기를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쓰거든요. 업어치기는 내가 더 못하는데. 적응의 차이입니다. 유도 선수가 저보다 업어치기 못해서 못 쓰는 건 아니죠. 장담합니다. 유도 선수가 저보다 업어치기를 잘해요. 근데 유도 선수는 못하는 걸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룰의 차이고 상황의 차이고 적응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80%는 다 잘 보고 계신데 한 10% 20% 뭐 저희 댓글에 뭐 도라에몽 아니라서 실망했다라든지 얼굴 때리는 영상에 얼굴 안 때려서 실망했다는 영상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 웬만하면 모든 댓글에 답변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많이 소통합시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또 이렇게 인터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